아 진짜 한 대만 때리고 싶다 들어가서. 아, 아 짜증나. 아니 이런 설정은 왜 집어넣은 거야? 진짜 정말요. 이해가 하나도 안 가는데. 굳이 로맨스가 필요했나? 그러니까요. 저딴 로맨스가? 저게 로맨스인가? 진짜 아, 싫어. 또, 냄새를 왜 맡고? 냄새만. 아씨 짜증나. 냄새를 왜 맡아? 화가 나네. 아, 진짜 사기꾼 집안이다. 다들 말을 감탄 나올 정도로. 다해라고 부르는 거 진짜 싫다. 아 너무 더러운데 기분이. 이걸 왜 보는 거지? 아 짜증나네. 빡빡치네. 너무 더러운데?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영화가. 개판이네. 진짜 이거 보면서 음. 짜증나랑 더러워 진짜 싫다 이 말만 진짜 100번은 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헬븐 스피커스 맞죠? 육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헬븐 스피커스에서 미니 콘텐츠로 영화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화는 기생충입니다. 이번 영화 기생충, 바다 건너서 상도 많이 타고, 외신에서 긍정적으로 소개도 많이 되고요. 천만 관객도 찍고, 업적이 엄청 많은 작품이죠. 특히나 연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영상 특성상 스포일러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공식에서 배포한 줄거리를 좀 읽어드릴게요. 전원 백수로 살 길이 막막하지만 사이는 좋은 기특가족. 장남 기호에게 친구가 연결해준 고액 과외 자리는 모처럼 썩튼 고정 수입의 희망이다. 온 가족의 도움과 기대 속에 박사장 집으로 향한 기후. 글로벌 IT 기업 CEO인 박사장의 저택에 도착하자 젊고 아름다운 사모님 연교가 기후를 맞이한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두 가족의 만남 뒤로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라고 쓰여 있네요. 대충 기억하기에도 저희 둘 다 괴로워하면서 영화를 시청했어요. 좀 그런 부분 나올 때마다 짜증나, 나 진짜 싫어 하는 말들이 한 100번, 1000번, 예, 5조 5억번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영화가 다 끝나고 몇 분간 같이 벙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가꾸님도 그러셨죠? 예. 아유, 그러면 저희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든 감상 몇 가지를 리뷰해 볼게요. 그럼 갈까요? 닝함신당. 우선 이 영화를 보고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이 영화가 정말 15세 관람가가 맞나? 15세 관람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선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리뷰를 좀 찾아봤는데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리뷰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래요. 저 모부님이랑 같이 영화 봤는데 괜히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박사장 집에서. 선정적으로 커버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 장면들도 많았어요. 아, 맞아요. 주인공 가족 중에 아빠가 정말 아무런 맥락도 허락도 없이 아내 엉덩이를 터치한다든지 같은 내용들이 아니, 너무 뜬금없기도 하고 충분히 이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생각을 해요. 선정성 이야기도 나온 김에 폭력성 이야기도 같이 해보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 선정성도 선정성이지만 폭력성도 정말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제일 마지막 부분에요. 찌르고 피가 튀고 비명을 지르고 아유 주변에 비명 소리 같은 공포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소리를 정말 정말 못 듣는 분이 계시는데 만약 그런 분이 이런 영화를 봤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일단 15세가 보기에는 적절치 못한 장면들이 너무 많았고요.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한 영향력을 감독이 너무 과소평가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치만 다른 의미로도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빈부격차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인상 깊은 씬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이제 어떤 장면을 예로 들자면, 부자 가족들이 이제 폭우가 오는데도 이제 해외에서 구매한 방수 캠핑 텐트를 사가지고 마당에서 나가서 놀고 그러는데, 이제 주인공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폭우 때문에 집이 똥물에 침수가 돼 가지고 결국 대피를 해서 체육관에서 잠을 청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빈부격차에 대한 표현을 잘 했다라든지 대조적이다 싶었어요. 누구한테는 정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누구에게는 정말 최악의 기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게 한 점에서 표현성은 뛰어났던 영화 같아요. 맞아요. 표현성에 대해서는 약간 영화 내 구조물의 선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조물도 구조물인데 그 영화 내에서 나오는 요소 같은 걸 정말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났고 그랬어요.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여성주의자들이 본 시각에서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 기생충 주인공 중에 가족달 기정이가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주의적 시선으로 봤을 때 재능 있고 능동적이고 뭐 조신하고 수동적이라는 사회적 여성상을 일부 벗어나서 되게 신선하고 새롭다 생각을 했어요. 각도님은 따로 눈에 띄거나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있으셨나요? 저도 기정이가 눈에 정말 밟혔어요. 적극적이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담 같은 개인적인 능력도 좋았잖아요. 근데 작품 내 취급에서 뭐랄지 결국에는 여성 캐릭터들이 비슷한 말로의 수순을 받는 게 되게 아쉬웠어요. 맞아요.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기정이가 죽잖아요. 게다가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고 전체적인 분량도 너무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이제 영화 중에 가장 능동적이고 에너지 있던 여성 캐릭터가 딱 기정이는 결국 죽었다 한 문장으로 사라져 버려 가지고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기정이 말고 또 기정이 엄마요. 초반에 시작할 때 보면 주인공 가족 엄마가 원래 유명한 육상 선수였다는 언급이 있어요. 그 벽에 걸린 사진이랑 메달이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는 그 캐릭터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말로도 없고 뭣도 없어요. 이거는 사회적 여성성을 표명했다기보다는 그냥 여성 캐릭터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그냥 잊어먹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간과. 그냥 아예 그 존재를 지우는? 저 각성 전에 이거 한번 봤었는데 그때는 불편하다고 캐치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혐육 같은 건 씁쓸하게도 사회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거니와 남감독이라서 짜증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15세 영화인데도 대상이 맞지 않게 폭력적인 장면들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아조님은 어떠셨나요? 굉장히 동의하고요. 일단 15세 관람가인데도 불구하고 주인공 아버지가 갑자기 술상을 엎는 장면, 갑자기 자신의 아내의 멱살을 잡는 장면 등 저도 모르게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장난이었다고 추가한 점에서도 불편했어요. 장난이라면서 다 같이 후화가보고 웃고 해프닝으로 끝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이제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봤을 때 기만이라고 생각할 것 같기도 했고 여성 혐오적인 요소 말고도 사회적 문제 중에 비판해야 될 지점들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점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작품 내에 보면 음, 가정부 여성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정부 캐릭터가 진짜 아무런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서사도 없이 끊임없이 남편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제가 보기엔 사랑의 형태로 치부하기엔 꽤나 기이한 형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막 카스테라 가게에 보증 서고 말아먹어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성을 자기 일터의 범죄의 형태로 빚쟁이들로부터 숨겨가면서까지 이후에는 이제 몸을 막 주물러 주거나 수발을 든다거나 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너무 불쾌했어요. 음. 어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요소들을 불편하게 느끼게 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사회적 문제를 꼬집는 거고 그렇게 명작인 거다라고. 근데 일반인이 불편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움을 호소하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새로운 가해죠. 가해라고 하니까 생각나네요. 약자 억압에 대한 비판은 여성의 정신성 말고 하나가 더 있었죠. 맞죠. 성인 미자가 이제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 제일 할 말 많죠, 저희가? 음, 진짜 제가 성인미자 장면 나올 때 가장 노한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빡이 쳤는데 특히 미성년자 캐릭터에 대해서 남성 캐릭터가 우리 다 해 이러면서 유사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여설 스킨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영화 내에 대한 비판적 묘사는 거의 음, 없다시피 음, 했어요. 오히려 미화성 장면들이 엄청 많았죠. 그쵸.
주인공 가족 아들이 성이 되면 정식으로 사귀자고 고백할 것이다 라든지 만약 내가 다혜와 결혼하면이라든지 주연인들은 이걸 윤리적으로 지적하기는커녕 부추기거나 오히려 동조하거나 기뻐했어요. 내가 지금 네가 이 집 딸이랑 결혼하면 이 집 내가 지금 타돈집에서 수발을 들고 있는 거냐? 라고 하면서 웃고 떠들고 저 영화관에서 봤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변 관객들이 살짝 웃더라고요. 이런 장면들에서. 각성 전현도 불편했는데 이게 웃을 얘기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내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도 계속 들고. 아니 그게 정말 웃을 일이 아닌데 왜 웃는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 보는 거였는데 예전이라면 전혀 불편하지 않았을 내용이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음, 음. 아무래도 정말 자연스럽게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영화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성주의적 시각의 필요성을 절절히 느끼면서 이번 콘텐츠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법 재밌기도 하면서 괴로웠어요. 너무 짜증났어요, 진짜. 이거, 예, 레몬님을 정말 정말 고소하고 싶었어요. 진짜 고소하고 싶었어요. 아주 동감합니다.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기가 빨려야 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 음, 근데 그치만 이 작품이 양호한 거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이제 다음 콘텐츠 진행하시는 분들은 저희보다 더 쪼끔 더 이제 스케일이 큰 영화를 아주 건설적으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음, 작품이 아주 기똥차더라고요. 뭔 덕분인지 알죠? 그죠? 그분들의 건투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헤븐 스피커즈의 나초와 육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